반갑습니다. 77입니다. 보름달이 떠 있네요. 보름달 밑에 제가 묵고 있는 콘도 숙소도 보이고, 바로 바닷가입니다. 동해바다예요. 해 뜨는 걸 보러 나왔는데 구름에 잔뜩 가려서 지금 바다에 접해서 올라오는 해는 보기가 틀렸습니다. 조금 있다 구름 밖으로 해가 얼굴을 내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닷가에 짓고 있는 주택이 콘크리트 골조 주택인데, 여러분들이 이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레미콘 주문할 줄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레미콘 주문할 때는 내가 원하는 콘크리트의 그 압축 강도, 또 콘크리트의 그 질기죠, 슬럼프 값, 그 다음에 굵은 골재 25mm냐 15mm냐 10mm냐, 물론 15mm 10mm는 잘 쓰질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에서는 25mm 이하, 토목에서는 한 40mm 이하도 쓰는데, 그렇게 세 가지만 지정할 줄 알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왜 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그거를 지정을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니까 철근들의 그 간격이 있죠. 철근을 그물망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데, 그 간격이 너무 좁으면 철근의 순간격이라 그러죠. 순간격 사이로 뭔가가 빠져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골재, 즉 자갈이 그 철근의 그 틈 사이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철근의 순간격이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는 반대로 골재가 굵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골재가 걸려서 재료 분리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 지난 영상에 철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건물이 붕괴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원형 기둥인데 철근을 너무 촘촘히 넣는 바람에 전부 글로 골재가 걸리고 시멘트 풀하고 몰탈, 국물만 빠져나가죠. 그래서 엄청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지는 결과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슬럼프는 왜 지정을 하느냐? 자, 슬럼프를 우리가 시공 연도라고도 합니다. 워커빌리티,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정도. 그게 뭐냐면은 이 콘크리트가 된 것도 있고 묽은 것도 있는데, 잘못 주문을 해서 묽은 거를 집어넣어야 될 그러한 형틀인데, 너무 된 거를 또 주문해서 넣으면은, 물론 바이브레타 사용을 하지만은 콘크리트가 거푸집 안에 꽉 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강도 높은 레미콘을 주문을 해도 콘크리트가 덜 채워지면은 곰보가 지든지 강도가 엄청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레미콘 주문할 때 콘크리트 강도를 지정을 하지요. 나는 전에는 단위를 스퀘어 센치면 엄지손톱만 하죠. 면적이 1cm 1cm당 압축 강도 150kg, 180kg, 240kg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MPa, 메가파스칼이죠. 그 단위 쓰는데 150 MPa, 240 MPa 이렇게 씁니다. 그럼 내가 고강도를 쓰고 싶으면 고강도 콘크리트를 주문하면 돼요.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를 쓸 때는 철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고장력 철근을 쓰게 되죠. 철근은 다음 기회에 또 철근에 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전에는 철근 끝부분 단면에다가 색상으로 그 철근의 능력, 강도를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초록색을 칠하면 좀 강도가 떨어지는 철근이고, 노란색을 칠하면 하이텐션 바라 그래가지고 그 고강도 콘크리트와 어울리는 그러한 고장력 철근이 됩니다. 요즘에는 그 택이라 그러죠. 그 딱지, 거기에 이렇게 노란색이면 하이텐션 바, 고장력 바, 초록색은 잘 쓰지도 않아요. 빨강색도 있고. 그런데 철근에 관해서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 드리고, 이게 레미콘을 주문할 때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질기 중요합니다. 이 슬럼프 테스트는 여기 그림에 보듯이 저렇게 위에 지름 10cm, 아래 직경 20cm, 높이는 30cm짜리 저런 슬럼프 콘으로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제 3등분 레미콘을 나눠 담아서 다진봉으로 25번씩 찌른 다음에
위를 싹 정리해 가지고 수직으로 버켓을 슬럼프 콘 그거를 빼내요. 그러면은 무너져 내린 정도 30cm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 그 무너져 내린 그 길이 10cm 내려갔으면은 어떻게 돼요? 슬럼프가 100mm 10cm고, 그러니까 그 덩어리는 높이는 얼마겠어요? 20cm겠죠. 예. 또 질은 그러한 슬럼프값 큰 것들, 진 거는 뭐 쑥 내려가서 15cm도 내려갈 수가 있고 20cm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원래 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는 그래도 좀 높은 고층 건물 아파트 같은 거 딱 적합하죠. 그러면은 이 슬럼프 값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펌프카에 그 펌핑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질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되면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 쓰는 슬럼프 값 8cm 이런 것들은 펌핑이 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높이 10m 건축물이라든지 20m 이런 거를 펌핑하려면은 굉장히 돼서 펌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퍼져내린 슬럼프 플로우 값을 쓰는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주택에서는 별로 잘 쓰질 않으니까 그런 거는 개념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그 시멘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커다란 돌을 이용해서 돌멩이로 집을 지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나온 게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돌멩이들을 이렇게 뭔가 접착을 해가지고 집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벽돌 쌓기는 뭡니까? 벽돌은 벽돌 하나하나의 돌멩이 블럭을 접착제 접착 몰탈이죠. 벽돌 쌓기용 몰탈로 이걸 접착을 시켜서 쌓아 올려가지고 어떤 집을 만드는 거죠. 건물을 만드는데, 그 벽돌은 아랫면, 윗면, 측면 해가지고 거기에만 접착제를 바르는 거죠. 접착 몰탈. 근데 거기서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이 벽돌 전체에다가 접착제를 바르고 벽돌끼리 다 버무려 가지고 어떤 틀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콘크리트의 개념이에요. 이 자갈을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틀에다 집어넣으면 콘크리트가 되는데, 이 접착제가 바로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근데 시멘트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하는 동안에 해가 뜬 것 같아요. 구름 위로 해가 떠서 제가 역광이 돼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네. 시멘트가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데, 이 시멘트는 물하고 섞여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접착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접착제는, 시멘트는 물하고 한번 화학 반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엔 끝이에요.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고 접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하고 한번 굳었던 시멘트 덩어리를 다시 곱게 빻아가지고 또 물에다 반죽해서 이게 굳냐? 안 굳습니다. 그 다음엔 안 굳어요. 이렇게 물하고 한번 반응한 시멘트의 상태를 풍화가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시멘트 포대를 자세히 보면은 종이 포대 안에 또 비닐로 딱 또 겹겹이 돼 있어요. 왜? 이게 물하고 습기하고 만나면은 반응을 해버리죠. 수증기 알갱이 하나 걔네들하고 세멘트 알갱이 하나가 만나면은 이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멘트를 풍화가 됐다, 이렇게 돼서 그거는 못 쓰는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우리가 식품처럼 신선한 시멘트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풍화되지 않은 거, 공장에서 갓 나온 거, 그런 거 신선한 거를 쓰는 게 강도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그게 시멘트 풀이 되죠.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라 그러는데, 그거를 골재들하고 잘 버무려 가지고 형틀에다 집어넣어서 굳으면은 그게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시멘트 풀 굳은 덩어리가 강도가 세겠어요? 골재 강도가 세겠어요? 자갈이나 모래 강도가 세냐? 시멘트 풀,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죽한 그 덩어리가 굳은 게 강도가 세냐 하면은 당연히 대체적으로 골재가 강도가 셉니다. 그러면 강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려면은 시멘트 풀이 많이 들어간 게 강하겠어요? 골재가 많이 들어간 게 강하겠어요? 하면은 골재가 많이 들어간 게 강하다, 이겁니다. 첫째가 그 이유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시멘트 자체가 이 여러 가지 콘크리트에 접착력은 있고 접착제로서의 역할은 하지만은 이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면 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시멘트가 굳으면서 열이 나요. 예, 그걸 수화열이라 그러는데 수화열.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량이 많은 거에 비례해서 열이 나겠죠. 특히 우리가 매시브 콘크리트라 그러는데 이 뭐 한강다리 교각이라든지 무슨 뭐 댐 같은 거 이런 거는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열이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수화열 때문에 원인이 돼서 온도에 대한 그런 수축 팽창 때문에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매시브한 댐에 균열이 간다든지 교각에 균열이 갑니다. 큰 문제죠. 그래서 그 수화열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얘기 드리고 어쨌든 열이 나요. 그래서 온도 팽창 수축에 의한 그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멘트는 적게 넣을수록 좋다. 또 시멘트 때문에 물을 넣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서 또 수축 균열 이런 게 발생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세멘트는 적게 넣을수록 좋은 거다. 일반인들은 세멘트를 많이 넣어야 좋은 거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멘트가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이 돼요. 접착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세멘트 벽돌 또는 세멘트 블럭 보시면은 굉장히 그 모래 입자가 굵어요. 콩알 만한 것들, 뭐 파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 이 고운 모래로 만들면은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면은 균열이 생기고 강도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왕모래를 쓴다. 미장할 때도 마찬가지. 초벌할 때는 이 굵은 모래로 미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모래도 뭐 미장사가 따로 있죠. 예. 그리고 마무리할 때 표면에 매끈한 거 쓸 때만 고운 모래로 미장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멘트를 많이 넣으면 안 좋다. 그러면 콘크리트에서 세멘트를 적게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대박에 자갈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세멘트는 어디로 들어가요? 세멘트 풀은 자갈과 자갈 사이에 그 공간에 들어가죠. 공간에. 그러면 이 공간을 줄이면은 세멘트 풀이 적게 들어가겠다. 세멘트가 적게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모래를 또 섞어서 같이 넣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모래하고 자갈과 세멘트 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자갈 사이에는 모래를 또 채우면 공간이 또 줄어든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강도가 센 골재가 많이 차지를 한다. 그래서 강한 콘크리트가 된다. 균열의 원인이 되는 세멘트가 적게 들어간다. 그 대신에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자, 물 1리터하고 알코올 1리터를 섞었어요. 그러면 2리터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2리터가 안 됩니다. 왜? 물 입자하고 알코올 입자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콩 한 대박하고 좁쌀 한 대박 섞은 거랑 같다 이겁니다. 뭐 콩 한 대박, 좁쌀 한 대박 합치면 2대박이 돼야 되는데 한 대박 반밖에 안 된다. 왜? 콩 사이에 콩 사이에 좁쌀이 들어가서 그렇죠. 좁쌀.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정률, 공급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77이 말대로 그러면 시멘트 풀을 뭐 적게 넣고 공간을 줄여서 뭐 그것도 좋은데 적게 넣어도 분수가 있게 적게 넣어야죠. 그러면 얼마만큼은 최소한 넣어야 되냐면은 골재 표면 있잖아요. 자갈이면 자갈 표면, 모래 표면에 시멘트 풀이 다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골재 전체 표면에 시멘트 풀이 이렇게 쫙 다 코팅이 돼야지 접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멘트 풀의 양은 또 골재에 그 표면적에 비례해서 들어갑니다. 골재 표면적이 클수록 시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골재에 표면적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굵은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왕사탕을 하나 먹는데 왕사탕 그대로 표면적보다는 어떻게 돼요? 걔를 그냥 깨물어 가지고 다 부시면은 사탕 가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표면적이 굉장히 커져서 사탕이 금방 녹겠죠. 표면적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서 자잘한 입자가 많이 들어갈수록 콘크리트가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대신 또 좋은 점도 있는데 그거는 유동성이 좋아지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어쨌든 표면적을 줄인다. 첫째, 두 번째. 이 골재 사이의 틈, 공극을 줄인다. 왜?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니까 또 코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골재를 쓰면 쓸수록 코팅 표면적이 커져서 세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고, 세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면은 결국에 강도가 떨어진다. 균열이 일어나든지, 예? 그 사이사이에 이 또 콘크리트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이 또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떨어지는 주범이 됩니다. 자,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을 해서 굳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물을 많이 넣으면 불리해진다 그랬는데, 그러면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냐? 최소한 시멘트가 굳을 정도의, 시멘트가 화학 반응을 할 정도의 충분한 물은 집어넣어야죠. 그게 얼마냐 그러면은 시멘트 무게에 물 무게 비율이 40%는 들어가야 돼요. 자, 시멘트 100g이 있으면 물을 40g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최소한 화학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물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그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무슨 메밀묵도 아니고 무슨 도토리묵도 아니고 이 말하자면 묵덩어리처럼 굉장히 돼요. 슬럼프 테스트 해볼까요? 콘을 빼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콘 모양 그대로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된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안 돼요? 작업이 안 되죠. 워커빌리티가 안 좋다. 이게 작업이 안 된다. 예? 시공 연도가 안 좋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넣는 것도 좋지만은 이 작업이 될 정도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시멘트 그 비율을 40%를 넣는 게 아니라 60% 내지 65% 정도의 물을 넣게 돼요. 그래야지 조금 이게 반죽이 질쭉해가지고 이 형틀에 벽체, 기둥에 콘크리트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이 세멘트가 굳는데 필요하고 나머지 남는 거 20%, 25% 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물이 증발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을 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레미콘을 주문을 하고 거기다 물을 막 또 들이섞으면은 강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필요한 그 질기에 레미콘을 주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슬럼프 15cm짜리 150mm짜리가 필요한데 슬럼프 8cm 80mm짜리를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돼가지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을 내 맘대로 막 타면은 그 애초에 레미콘 기준 강도에서 훨씬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 머리를 썼어요. 야, 물을 좀 덜 넣고 이 워커빌리티, 일하기 좋은 질기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이 강도에 지장이 없는, 그 콘크리트가 굳는데 지장이 없는 미세립자들을 좀 집어넣으면은 그 알갱이들이 볼베어링 역할을 해서 동글동글하니까 좀 질기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나오는 것들이 AEG라든지 에어 엔터랩트 콘크리트라 그래서 AEG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시멘트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그 알칼리에다가 미세한 금속 분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 가루를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수소 가스가 막 엄청 발생을 하면서 그 기포가 일어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학교 무슨 운동회 나라면은 풍선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휘발유 그 스페어 깡통에다가 그 알칼리 무슨 액체를 넣겠죠. 강한 알칼리에다가 아마 알루미늄 조각을 넣으면은 수소 가스가 막 나오면 그거를 풍선에 담아서 이렇게 하나씩 애들한테 팔아요. 그러면 그 풍선이 하늘로 떠올라가죠. 수소가 가벼우니까. 어쨌든 이러한 수소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잔뜩 집어넣는 방법이 뭐예요? 미세한 알루미늄 아연 가루를 콘크리트 거기다 섞으면은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생겨서 걔네들이 유동성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안 넣고도 이 콘크리트가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슬럼프 값이 커져요. 질축한 그러한 콘크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EG는 그거 역할뿐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그 보차도
경계석이 있죠. 그 경계석도 에이젤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면은 겨울에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동파에 방지가 되는 그러한 성능이 생깁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혼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혼화제라 그러는데, 이 혼화제는 또 발음은 똑같아요. 그냥 혼화제. 예, 근데 끝에 약품 할 때 쓰는 그 약품 제자가 있고, 그러니까 케미칼이죠, 케미칼. 화학 약품을 그럴 때 쓰는 혼화제라는 게 있고, 재료 제자를 쓰는 혼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화제는 재료 제자를 쓰는 거는 양이 꽤 많이 넣어야 돼요. 무기질 가루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배합 설계할 때 그 계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약품 제자를 쓰는 혼화제는 그 약품 화학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량이 들어가 소량이 들어가서 콘크리트의 성질을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일반 뭐 그런 거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경우에 레미콘 요구를 해서 혼화제를 혼입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양이 적거나 웬만한 데는 다 그 계절에 맞춰서 혼화제를 알아서 레미콘 공장에서 넣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얼지 말라고 방동제 이런 것도 넣고 뭐 미량의 그런 혼화제를 기본적으로 섞어서 나와요.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제가 옆에 이 표를 띄워놨으니까 혼화제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또 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음식할 때도 양념을 넣잖아요. 양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이런 혼화제를 선택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영장이다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수밀성이라 그러죠. 이 물에 방수 성능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수밀성을 높이는 또 혼화제를 넣고, 또 바닷가 교각을 만들고 다리를 만든다, 방파제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바닷물에 강한 콘크리트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에 강한 해수성 그런 갖는 혼화제를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저기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러 나왔다가 지금 해가 떴어요. 제 등 뒤로 해가 떴습니다. 보기 좋네요. 어쨌든 오늘 해 뜨는 거 보러 나왔다가 지금 제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공사하면서 여러분께 좀 콘크리트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십사 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드립니다. 바닷물 멋있죠? 속이 탁 트입니다. 속이 탁 트여. 여기 동해바다 이 낙산 해수욕장 앞입니다. 연휴 기간인데 사람들도 없어요. 그쵸? 저 뒤에 뭐 사람들 한 명 계시고, 이쪽으로 돌아볼까요? 이쪽에도 사람이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철근에 관해서, 철근은 또 어떻게 우리가 뭐가 핵심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